이렇게 북한이 김정은이 이 서부지구 미사일 사령부 미사일 부대를 전격 방문해서 6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다음에는 또 8기 5차 군사회의에 또다시 확대를 열었습니다. 전략자산이 들어오던 뭐 참수작전 부대들이 훈련을 하던 아니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네이비실과 같은 우리 해군의 특수전 부대 UDT 방문을 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갔다가 그 길로 우리 SABM을 발사할 잠수함을 이제 현지에서 참관했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UDT와 SEAL 부대입니다. 네이비실과 같은 가장 최종의 특수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UDT와 SEAL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북한 수뇌부를 공격하기 위한 제거하기 위한 부대가 최종의 부대라고 합니다. 우리 특전사령부 산하에 특전사령부 소속의 한 개 여단이 또 있죠. 이 707 부대라고 하죠. 이 부대도 오직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최고 수뇌부를 겨냥한 거죠. 이렇게 우리 특수전사령부와 미 특수전 부대들이 함께 훈련을 하고 또 이제 티크 나이프라는 참수작전 훈련도 공개를 하고 전략자산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꺼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전의 군사회의, 김정은이 갔다 온 부대는 이 사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진이 실제 그때 찍은 건지 아니면 작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사이에 찍었던 그 연합부대 훈련, 미사일 부대를 비롯한 연합부대 훈련을 약 보름 동안 진행했는데 그때 찍어놨던 사진을 내보낸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합성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김주애를 데리고 나온 거 봐서는 최근의 사진과 같지만 아니면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타났던 사람이 혹시 김정은 본인이 아니고 진짜 김정은이 아니고 대역 김정은이 갔을 수도 있는데 이 김주애를 데리고 갔다면 아마 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주애가 지금 나오지만 사실 김정은의 모든 가족이나 김정은의 현지지도나 김정은이 다니는 곳은 김주애가 됐던 또 다른 자녀가 됐던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김정은이 그 자녀들과 휴양을 보내든지 뭐 말을 타든지 어디 삼전 별장을 가든지 하는 그 기록들은 모두 남겨놓고 있는데 아마 그때 그 김주애든 이설주든 동행했던 사진들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조선의 어머니라는 고용에 대한 기록영화 다큐멘터리를 북한에서 한때 방영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2013년도죠. 그러다 그걸 몽땅 전격 없애버렸는데 고용이가 얼굴이 노출되면서 고용이라는 여자가 바로 만수르에 있을 단 조총련 계열의 제1교포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것이 파문을 낳자 이 몽땅 없애버렸죠. 그러나 그때도 고용이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어린 김정은이 바로 원수복을 입고 이 고영이와 김종일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뿐만 아니라 아마 기록 영화로도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김주애는 지금 나오고 있지만 실제 그 이전부터 김주애도 김정은이 5살, 4살 때 나왔던 것처럼 어렸을 때의 모든 사진들이 기록으로 모두 남아 있다는 것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김정은은 배짱이 두둑한데 이번에 그 발사 현장 미사일 대량 발사 6발이나 발사한 그 현장뿐만 아니라 또 8기 5차 확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에서 진행됐다는 장소도 나오지 않고 3월 10일 오늘 노동신문자에 발표했는데 어디에서 했는지 또 어느 며칠 날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는 3월 10일자 노동신문에 김정은이 화성포 중대를 전격 현지도하고 미사일 발사 현장을 현지도했다고 했는데 9일 알고 나왔습니다. 위치는 안 나왔지만 그런데 여기는 날짜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날짜도 안 나와요. 당 8차 대회와 당조위원회 제시한 결정한 총매전 시기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5차 확대회가 진행되었다. 김정은이 당조위원회 8기 5차 확대를 지도했다. 각종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민국 각 군정 군단 지휘관들이 참가하시며 당조위원회 해당 부서 간부들이 참가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어떤 안건으로 이 당조위원회 군사회 확대회를 열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농업입니다. 물론 지금 사회주의업 실현에서 선결적이며 전략적인 최중대사로 내는 최고 중대사,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농촌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현재의 농촌 건설 진행 실태를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회의에서 다시금 한번 검토하고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뚜렷이 제시되는데 맞게 이를 무조건적으로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를 토의사업의 핵심 사항으로 지정했다. 이건 당전에 8기 7차전에 2월 달에 열었을 때 3월 1일까지 열었죠. 26일부터. 그런데 또 당주안의 군사위원회를 왜 이런 농촌 문제를 열었을까? 바로 당주안의 군사위원회에서 인민군 부대들을 이 농촌 건설 현장에 파견하기 위해서 당주안의 군사위원회를 소집했고 인민군 지휘관들을 불러서 어떻게 인민군 병사들을 차출하겠는지. 최전방 부대에서는 차출 안 합니다. 이 최전방 부대, 전선부대라고 하는 1군단, 2군단, 5군단, 4군단에서는 차출 안 하고 후방군단이라고 하는 이 3군단, 7군단, 8군단, 11군단 이런 후방군단 그리고 9지구 사령부, 12지구 사령부와 같은 이런 후방군 부대들 그리고 북한은 또 건설총국을 비롯한 부대들이 많죠. 인민군 건설총국을 비롯한 건설부대들, 공병부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대들에서 차출할 때에 대한 인원을 이제 모집해서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를 직접 조직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차출한 부대를 병사들로 그것이 1만이 됐든 2만이 됐든 3만이 됐든 함경북도는 함경북도에 있는 군부대 병사들로서 함경북도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연합부대를 세우고 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여러분. 함경남도에 있는 해군이든 공군이든 그 지방군이든 이 부대들에서 차출해가지고 연합부대를 만들어서 함경남도 농촌을 지원할 때에 대한 문제. 평안남도는 평안남도, 항해북도 항해북도 이렇게 지금 부대들을 연합을 해고 이걸 누가 총지휘할까? 이 아마 사령관이 농촌지원 연합부대 총사령관이 됐을 겁니다. 여기에는 누가 참여했다는 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당전의 군사위원이라면 이병철 그리고 이용길과 같은 당전의 군사위원들, 김덕훈이 당전의 군사위원에 참여했겠죠. 이런 사람들이 아마 참여하고 아마 이 총 책임은 김덕훈이 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다 아니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안건. 이게 중요한데요. 확대위에서는 또한 두 번째로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 도발 책동이 각일각 엄중한 위험 개선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전적 조치들이 토의 결정되었다. 지시가 내려진 겁니다. 자, 억제력을 효과적이고 위력적이고 공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정찰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것. 세 번째는 바로 핵실험입니다. 전술 핵무기 실험. 아마 4월 15일 전에 이런 것들이 할 때 대한 김정은의 명령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죠. 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비밀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가서 4월 15일 이전에 전술 핵무기 실험을 한다면 그때 김정은이 다시 친필 사인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이 핵실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 문제만 이야기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농촌 문제에 이 군면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이 김정은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최중대사로 내세운 농촌 문제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바로 전쟁 도발적 등이 엄중한 위험 개선 치닫권 현 정세에 대처하여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이고 위력적이고 공세적으로 전환할 때에 대한 활용할 때에 대한 중대한 실전적 조치들을 취했다. 실지 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은 4월 15일 전에 인공정찰위성 김정은이 직접 발표를 했죠. 8기 6차 전원회의 때도 발표를 했죠. 이 정찰 인공위성을 보게 될 거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쏠 때에 대한 지시를 내렸고 또 전술 핵무기 그리고 태평양에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각도 발사해서 쏘겠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효과적이고 위력적이며 공세적인 것은 바로 태평양에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각도 발사를 염두에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정세 점점 더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단 전쟁 억지력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라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위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항상 선제 공격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던 김정은과 김여정. 그런데 우리의 강력한 전쟁 의지 그리고 전쟁 도발 억제력을 지금 김정은은 목격하고 있고 한미
전략, 강력한 한미 전력이 한반도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 일본 무력까지 참여해서 한미일 강력한 군사 동맹으로 일체화됐고 훈련하게 된다면, 또 참여하게 된다면 김정은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조금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공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고 한반도의 전략자산은 항시적인, 우리가 이 핵무기가 없는 한, 즉 미국의 핵자산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한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도, 즉 핵무기를 싣고 움직이는 전략자산만이라도 항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북한의 김정은의 도발과 그리고 전쟁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지금도 오판하고 무모함인지 아니면 배짱인지 아니면 용감함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최전방 부대들을 돌고 있는 김정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